그래서 책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책 표지를 이제 만드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선님처럼 파워포인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캔바나 망고보드 이런 그 디자인 편집 툴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캔바를 여러분이 이제 그 미리 좀 세팅을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만들어 본 게 있어서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좀 일부분만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따가 그 링크들을 다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 갔냐? 전자책 표지.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A4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A4 사이즈로 굉장히 느리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대략적으로 일단은 초안으로 만들어 봤는데 허접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 시간을 뭐 줄이는 거여가지고 약간 시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들을 이렇게 그 캔바에 보면은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 표지 템플릿이.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니까 이런 것도 해서 제목만 좀 넣어도 깔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고 여기 제목만 좀 변경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부동산. 제가 몇 개를 골라놔봤거든요. 이것도 부동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퇴근 빨리 해야 되는 거나 뭐 직장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지선님이 PPT 템플릿 뭐 이런 거 하면은 빨리 퇴근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도 이런 것들 표준화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직무 스킬 향상이니까 직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의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책 표지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뉴디스니 같은 경우에 뭐 외국계 기업 이런 거 하면 이런 책 표지 정도의 느낌이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이거 링크를 공유 드리면은 다 이거에 접속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바로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요? 그 화면 보시면서 하실 수 있나요? 같이 직접 보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링크를 제가 채팅창 여기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렇지. 네, 요거를 아마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같이 보시면서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그러니까 이거는 책 표지는 사실 뭐 판매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게 그 편집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 내용의 퀄리티를 디자인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이제 맛도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이제 제목만 바꾸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지 여기서 한 번씩 봐보세요. 여기 또 왼, 잠시만요. 왜 그단 말이야? 한 번씩 잠깐 살펴보고 있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표지들을 살펴보시면은 아마 본인이 좀 원하시는 걸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책 표지를 만들고 나면은 그 목업이라고 하거든요. 목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지를 예를 들면 만들면은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제 이 그 페이지를 다운을 받아요. 파일로.
파일로 이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때 또 제가 이거, 목업, 이것도 공유를 드릴게요. 이런 것들 목업 파일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봤는데, 이 목업 파일은 내가 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여기다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좀 멋있는 있어 보이는 것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내가 좌측에 보면은 이 업로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업로드 항목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지를 내가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럼 파일을 여기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 있잖아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 이제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나는 마음에 든다. 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미지 클릭을 하고 이거를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내가 이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이걸 표지를 넣을 거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은 딱 이게 들어가는 것처럼 되죠. 딱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내 전자책을 이미지 파일로 바꿔가지고 전자책의 내용을 일부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보면은 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 시각적인 툴을 좀 활용하면은 좋겠죠. 이거를 만드는 거는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은 그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전자책을 나중에 팔려면은 그 계속해서 내 전자책을 판매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인스타에 올린다. 내가 그러니까 SNS 채널에 올려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고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고 뭐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인스타도 이렇게 몇 장짜리 몇 장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내 그 크몬 구매 링크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편집 툴들을 좀 잘 다루는 것도 마케팅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익숙해지기 어렵겠지만은 좀 숙달을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 잠시만요. 어, 이거 제가 공유를 한번 다 해드리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뭐가 썸네일,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까지 공유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공유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홈에 가시면은 아마 여기 최근 디자인을 뜰 건데, 여기 사용하실 때는 사본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제 거 공유된 거에다가 이제 수정을 하면은 여기에 다 같이 수정되는 걸로 수정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본 만들기로 하셔가지고 본인의 작업을 하시면 된다. 네, 이거는 썸네일,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이거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는 저도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이따가 그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래서 목업 이런 거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몽에 상품을 등록할 때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지, 그 다음에 목업, 썸네일, 상세 페이지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크몽의 썸네일 사이즈가 652에 488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즈 맞춰놨어요. 썸네일에 652에 488.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또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 가운데 부분에만 그 나중에 모바일로 봤을 때는 요 가운데, 설명을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제 딱 정사각형으로 했을 때 488에 488 요렇게가 그 거기서 들어오거든요. 그 모바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최적화를 하려면은 요 가운데 화면에 들어왔을 때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글자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별 의미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 하시면 돼요. 이 디자인에 대한 것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야기는 못 드려요. 방법적인 부분만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가 이제 중요한데 상세 페이지가 만드는 게 처음 만들면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넣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뭔 얘기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뭐 이 내용을 넣어라, 저 내용을 넣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게 잘 팔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들을 그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면은 좋다라는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고 그 이 내용을 숙지를 한 거고, 많은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서, 와, 이런 내용들이 진짜 잘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호감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전자책을 쓸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앞쪽 부분에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한 이 스토리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랑 좀 비슷하게, 나랑 뭔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구나.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뭔가를 참고를 하면은 나도 똑같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이제 내용을 초반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통상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정확히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대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당신은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어려움 분명히 겪고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 맞아, 나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내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이 책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난 내가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쓸 거 아니에요. 이 책은 뭐 청약을 처음 도전하는 사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뭐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청년이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청년 혜택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본인이 해당하는 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원칙과 사회적 증거의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그 호감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얻은 성과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성과가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성과를 달성해낸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 짜집기 해가지고 전자책을 쓰는 사람이랑 이 두 사람의 책이 있다면 누구의 책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성과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책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권위를 올려주는 것들, 그러니까 성과를 좀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건데,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구를 한 흔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직면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백 개의 책을 읽고 매일매일 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임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물들이 예를 들면 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기만 해도 내가 이만큼 연구를 많이 했고 이만큼 글을 많이 쓰면서 지식들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신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거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이 산 거 그냥 사요.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 사면은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거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면 후기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후기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미소벨리님 예전에 그 블로그 그 강의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후기를 좀 남겨줬다. 그럼 그 후기의 일부를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이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증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누군가랑 카카오톡을 내가 주고받았는데 아, 진짜 뭐, 대표님 때문에, 뭐, 누구님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라도 뭐 캡처를 해가지고 넣으면은, 아, 이 사람께 진짜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 뭐, 독서산책님도 이거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지선님도 그 숨고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활동하시니까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명마살 마녀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 문득 이제 뉴디스님 건 제가 블로그나 이런 것들 제가 디테일하게 안 봐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튼 생각해보면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 있는 얘기야 라는 거를 입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한테 제공해줄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자책에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나만의 솔루션이 어떤 거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걸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제공해 주는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이 통상 이제 목차로 제공해 주면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크몽에는 이제 전자책 목차를 입력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요약할 수 있는 정도로 제시를 해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포함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 내가 이거 외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가? 이 전자책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사실 상품의 가격이 전자책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 내가 예를 들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길 수 없잖아요. 가격으로 명시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 전자책을 내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높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전자책들이 또 있으니까, 이 전자책을 사면은 특정 한정 기간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준다. 근데 그 전자책은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이 전자책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만 원인데 당신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전자책 4권을 받게 될 텐데 그럼 그 4권의 전자책까지 포함하면 당신이 실제 얻게 되는 가치가 한 7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적 없더라도 아니면 내가 뭐 이 책을 사면은 뭐 10분 동안 내가 뭐 상담을 해주겠다. 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걸 해주겠다.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무료로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더 높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안 사면 손해 같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희귀성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긴박함이랑 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다라는 느낌. 한정 판매를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만 아마 체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타임세일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한정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우리 플랫폼에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 한정. 통상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얼리버드로 구매하면은 지금은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뭐 2만 원이 되고 3만 원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게 가장 그, 여러분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거 넣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발췌를 해가지고 이 정도 요소는 기본적으로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세 페이지에 구색을 갖추자. 그리고 이것도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전자책 하나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 전자책 하나 만드는 걸로 내가 지금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내가 내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아야 될 때 상세 페이지를 결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반복하면은 연습이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것들 예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직접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 크몽에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맡겨도 돼요. 근데 내가 뭘 넣어야 될지 어떤 걸 넣어야 좋은지를 모르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넣어주세요, 저거 넣어주세요. 순서는 이렇게 배치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면 내가 만들어 봤어야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뭐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제가 이번에 그 뭐냐 8주 동안 하는 창업 코스 교육을 제가 신청해가지고 듣는데 이게 250만 원짜리 과정이거든요. 8주 동안. 이거의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뭐 이거 제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희귀성의 원칙, 뭐 한정 판매 이런 게 돼 있죠. 지금 신청하면은 싸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증거의 원칙, 누적 수강생이 7천 명이다. 그러니까 7천 명이 참여를 했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강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후기 있죠. 후기.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다 5점 만점을 줬다. 이만큼 좋은 강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냈던 성과가 실제로 이렇게 뭐 얼마다라고 아웃풋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뭐 사람들이 달성한 성과를 같이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원칙, 그러니까 권위의 원칙. 이 사람이 세바시에도 나와서 얘기를 할 정도의 강사였다. 그러면 나는 이미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뭐 다른 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소개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그 성공했던 이야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권위가 사는 거죠. 와, 얘는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얘가 성과를 내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 증거에 보면 또 후기가 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또 한정하는 게 나오죠. 지금 시간 이렇게 타이머까지 해가지고 지금 신청 안 하면은 기회가 없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참 신기한 게 내가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앞에 세팅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지금 이거를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 주고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증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걸 알려줄 거다. 일자별로 이런 걸 알려줄 거야. 너가 배울 거는 이거야. 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5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 배우게 되는 이 뭐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 책을 사야 하는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이 책을 사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혜택들. 그다음에 여기 또 이거 신청하면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공짜 혜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자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상세, 아마 이거를 내가 알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대부분의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볼 때도 약간 시각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항상 여기서 켰으면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가장 항상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지는 못했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도 그 사이즈까지 세팅을 해놨어요. 크기는 이게 652에 3000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9장까지 넣을 수 있어요. 9장. 크몽에 등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652에 3000짜리를 내가 9장 만들어도 되고 한 장만 만들어도 돼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일곱, 여덟, 9장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 보다 보면은 뭐 늘어나면 전 지난번에 만들다 보니까 한 5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 전문가의 손길이 진짜 많이 간 거죠. 아마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돈을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글로 써가는 게 제일 편해요. 글로. 글로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토리 라인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글로 써가는 게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랑 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는 형태로 했어요. 블로그 사진 처음에 넣고요. 그다음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020년 11월 저는 호기롭게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부자가 되는 상상을 했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블로그를 시작할 때 가지는 그 망상을 이제 망상이라니까 그 희망사항을 얘기해주면 나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겪었다라는 면서 이제 공감을 얻어내는 거죠. 나도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약간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글보다는 정보성 글 작성하는 게 좋은데 정보성 글 한 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두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접했던 문제들 아마 그리고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을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들 이걸 설명하는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하나 넣고 그다음에 글 쓰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했다. 그 결과 나는 2년 9개월 동안 2,500개 이상의 글을 작성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 글 작성한 증거를. 평균 사용 시간은 뭐 5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미지 글 요 정도 수준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에 이것들 글로 쓰면은 이거거든요. 현재 저는 매월 블로그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20만 원, 30만 원, 광고 제휴 200만 원, 블로그 코칭 50만 원 정도에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걸 말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넣은 거죠. 이런 거 넣을 때도 내가 막 디자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요소에다가 검색을 하면 돼요. 뭐, 뭐 버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 버튼에다가 내가 이제 글만 위에다 올려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툴을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데 직장인 월급 정도는 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미지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재택근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왼쪽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떠요. 그럼 그래픽 이런 거 보면은 재택근무를 굉장히 뭐 편하게 하는 사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진들 하나 넣어주면은 와, 얘 진짜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데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얘 거 배우면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전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그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많다. 그래서 지식, 브랜딩, 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죠. 이것까지 만드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긴 한데 이미 그 디자인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제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입장 정립을 한번 시킵니다. 저는 단지 저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옮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방법만 알고 그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당신은 분명히 의지를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입장 정립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렇다 할 의지도 없나요? 그럼 더 이상 읽지 말아라. 시간 낭비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는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을 핵심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목업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목차를 넣으면 되는데 목차를 또 다 보면은 어차피 목차가 또 크몽의 상세 페이지 넣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또 다 넣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네이버 알고리즘의 공략법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1500개 정보성 포스팅을 40분 완성하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그럼 나만 알고 싶은 꿀팁인데 이것도 알려줄 거야.
그다음 네이버 수익화의 본질을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걸 알려줄 거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는 못 만들었어요, 아직. 뒤에는 못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쉽진 않겠죠? 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건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만든 거고,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었었어요. 이번 거는 좀 복잡한 거고, 지난번 거는 더 단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글만 쭉 썼어요, 거의. 이미지랑 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 넣고, 이것도 이미지 넣고, 그다음 글만 쭉 써내려가는 거죠, 그냥. 글, 이미지. 블로그 포스팅 한다고 생각하시고 쓰면 되는 거죠. 글, 이미지, 글,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썼어요. 네, 이런 식으로만 썼, 써도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장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아마 하려고 이거를, 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아, 제가 자꾸 이제 쉽게 말하는데 이게 또 쓰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을 건데, 저 아이콘 같은 거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캔바 여기 보면은, 이 프로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유료거든요. 요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 근데 일부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기는 한데, 일부는 유료, 일부는 무료. 그리고, 이, 어, 제가 지금 캔바를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캔바가 4명까지인가? 이게 가능해요. 같이 이거 사용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작업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같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번 기간 이거 하는 동안에. 네.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아이디 어떻게 공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공유를 해가지고 유료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 만들고 나면은 이미지로 다운을 하셔서 그 이미지 파일로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까 그 뭐냐 썸네일 썸네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목업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표지 내 책 표지가 들어갔을 거고 상세 페이지 요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럼 4개를 총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 그러니까 책이 그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책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 작업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시지만 해야 될 일이 꽤 많죠. 디자인도 똑같아요. 항상 뭔가 완벽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또 수정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것들도 이번 주까지 해야 되고 전문가 등록도 해야 되고 상품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 표지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책을 그 여기 이렇게 3D 모형으로 만드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인데 한번 해볼게요.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려야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어, 이런 책의 이미지들을 내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 책을 나는 이 이미지로 내 책을 만들고 싶어. 이게 약간 3D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걸로 해서 업로드를 하시고 그러면 업로드가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 되죠? 이걸 또 다음 넥스트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밑에 PNG 다운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바로 만들어줘요. 3D 그 책 모양을. 엄청 단순하죠? 그러니까 표지만 만들고 나면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책처럼 보이는 한 권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저런 이미지들은 이제 내가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만들 때 조금 활용하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다음에 PDF 파일 전환하는 건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여가지고 한글로 하면은 PDF 저장하게 하시면 되고 워드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DF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건 핵심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미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크몽에 업로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크몽 업로드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문가 등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등록은 내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크몽에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몽에 보면 내 우측 상단에 보면 마이크몽 요게 있어요. 마이크몽에서 이 전문가 등록 요 버튼을 누르시고 이 전문가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요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내용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미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핸드폰 번호 등록된 번호는 새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요 내용을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소개, 경력사항, 학력 자격증, 희망급여, 상주 가능 정보 이걸 입력하면 되는데 전문가 소개는 이거는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의 직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경력들이 있는 거 이런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소개 정도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경력사항도 이거는 그냥 뭐 프리랜서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요것과 관련해서 경력이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학력 자격증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 학력이랑 자격증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 희망급여 같은 경우에도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상주 가능 정보는 통상 크몽이 이제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 상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상주 불가능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전자책 판매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전문가 등록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될 때 빨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몽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 상품을 이제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한번 직접 보면서 해볼게요. 구멍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판매 관리, 이제 정보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판매 관리, 잠시만요. 지금 그전 여기 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제 나의 서비스를 내가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여기 서비스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기본 정보부터 가격 설정까지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 정보에는 제목 쓰면 되죠.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제목.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1500자 정보성 글 40분 완성 노하우 이렇게 썼죠. 한 줄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상위 카테고리는 전자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위 카테고리는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뭐 투잡 재테크, 창업 전자책, 직무 스킬, 라이프, 취업 이직, 교육 전자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직무 스킬 분야도 여기 보면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거 찾아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니까 블로그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메시지 상담도 있고요. 전화 상담도 있죠. 이런 것들을 뭐 가능하시다라면은 넣어주시면은 또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거 넣어주면은 단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전자책만 파는 것보다는 파일 형식은 PDF. 그다음에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가 노출됐으면 좋겠는 키워드.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포스팅,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 설정으로 가는데 가격 설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예 하나로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안 할 거고 그냥 전자책으로만 판매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냥 이거 전자책 이렇게만 쓰고 설명은 전자책 뭐 PDF 제공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금액은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 이렇게 씁니다. 페이지 수는 그 내가 PDF로 제공했을 때 최총 페이지 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 뭐 표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PDF의 총 페이지 수를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페이지 수 87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서비스 설명.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딱 넣어야 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자책 목차. 목차 이미 우리가 작성해놨으니까 목차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비스 요약 설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어, 그러니까 서비스 예약 설명, 이제 수강 대상자, 이걸 들으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크몽에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내용들에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좋다. 이걸 넣을 건지, 아니면은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걸 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책을 세 줄로 요약하는 걸 넣을 건지.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서비스 설명도 이거는 상세 페이지랑 사실상 이게 거의 상세 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 크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넣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독자,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 그다음에 2번, 전자책 설명,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느냐.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저자의 소개, 그다음에 전문가가 사람들, 그 구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간단히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상세 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가독성 있게 작성해가지고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것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썸네일 이미지는 만들었던 거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만약 썸네일 내가 만드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걸 자르게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내가 그 만들었던 거,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업로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넣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 어떤 동영상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 전자책을 이렇게 이제 펼쳐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쪽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냥 내 전자책이 이 정도 퀄리티의 전자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내리면서 이 화면을 제가 그 캡처 영상을 녹화하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책이 사람들이 미리 보기가 안 되잖아요.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전자책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내 전자책의 퀄리티를 내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야. 퀄리티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사야 돼, 너.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기만 해도 이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 와, 이 전자책 진짜 열심히 쓴 전자책이네. 대충 쓴 전자책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뭐, 한 1분도 안 될 거예요. 한 30초, 40초 정도? 이렇게 될 건데, 요걸 이제 한번 딱 보여주고, 이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화면 캡처하는 거, 화면을 녹화하는 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또 별도 설명 안 드릴게요. 파일 업로드는 내가 PDF로 전환했던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미리 보기는 전자책을 미리 보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책의 일부 페이지를 여기다 그 이미지화 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이때 A4 사이즈로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화질이 글자가 잘 보이게끔 올려야 돼가지고 워드나 그 한글에서 이미지로 저장하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이미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 페이지 중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오히려 그 서론 부분 프롤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좀 이거를 읽고 좀 더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5장을 고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5장 이상이에요. 5개 필수고 9장까지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끝이에요.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청사항 이거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만 넣으면은 이제 신청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크몽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따가 이제 승인 메시지가 옵니다. 근데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이게 거절될 수도 있는데 거절되면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크몽에서 다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 기준에 의거하면 지금 당신이 제출한 것 중에 뭐가 부족합니다. 이걸 보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보완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다시 승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당장 아니 그 뭐냐 전문가 등록하고 이제 썸네일 이런 거 다 만들고 등록을 어, 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내가 그 서비스 등록을 신청을 해야 반려가 되고 하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지선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 업로드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그 추석 끝나고 나는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중에는 내가 등록을 해야 이게 또 그 큰목님도 쉬는 날일 테니까요. 아니면은 화수 정도에 등록을 해야 그 기간이 거쳐진 다음에 10월 초에 바로 이제 그게 되겠죠. 그 승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ISBN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ISBN은 이제 그 책의 바코드를 받는 거거든요. 일종의. ISBN이라고 이렇게 국제 표준 도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받으면은 내 책이 이제 공식 책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ISBN을 그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페이퍼라는 곳에서 이 ISBN을 1,000원만 내면 발급을 해줘요. 이 번호를. 그러니까 출판사가 유페이퍼로 되는 형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라서 어, 이것도 한번 볼게요. 크몽에서도 판매를 해도 되고 유페이퍼에서도 판매를 해도 됩니다. 중복으로 판매를 해도 상관없어요. 유페이퍼 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가 굉장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서비스가 좀 그 느리고요. 서비스 속도가 그리고 이 엄청 좀 약간 구닥다리처럼 보이죠. 뭔가 그 트렌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컨텐츠를 여기도 이제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페이퍼는 어떤 그 기준이나 이런 심사치가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거의 등록하면 무조건 되거든요. 컨텐츠 등록 여기서 어, 이 어디 있니? 안녕. 네, 여기 작업 중인 전자책 여기서 이제 전자책 등록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거 쭉 넣으면 됩니다. 전자책 제목, 뭐 부제목, 저자, 출판사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뉴페이퍼에 뭐 등록하려면은 그 표지 만들잖아요, 우리가. 표지 만들면은 원래 표지에 출판사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표지에 그 하단부에 뉴페이퍼라는 출판사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책 소개, 저자 소개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게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도 크몽 한번 업로드 해보면은 크몽보다 이게 난이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거 등록까지 다 해가지고 승인되면은 ISBN 발급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이거 없어졌네요. 발급을 신청을 하면은 여기 선택해가지고 발급 신청하면은 그 책의 고유 번호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서 또 판매할 수 있는 뭐 교보문고, 예스24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나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그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고유 번호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 그 저희 채팅방에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페이퍼에 또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일단 책 표지 만드는 거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네, 목업은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인데 만들면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디자인적 요소 가미가 되니까 줄일 거고요. 그리고 썸네일, 크몽에 등록할 썸네일, 그러면 상세 페이지 요거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크몽에 전문가 등록을 해야 되고 서비스 등록을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전자책 쓰는 것만큼 이것도 또 아마 어려운 여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지난 기수에 등록을 하셨던 독서선생님 이 과정 어렵다고 하셨었죠. 쉽지 않다고 하셨었죠. 어떠셨어요? 음, 좀 어려웠어요. 특히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썸네일 개념이 없다가 그래서 저는 그 캔바가 아니라 미리 캔버스 그걸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쉬웠는데도 약간 이거 좀 바꾸고 뭐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며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그 플랫폼이나 이런 편집 툴을 만지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시긴 할 텐데 이게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넘어뜨려 놓으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아마 독서산책님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과정이 그 엄청 수월해지셨겠죠. 처음 하는 것보다. 물론 음, 완전히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욕심부리면 시간 꽤 걸릴 것 같고 그냥 예전 거 할까 새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과정에 이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없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처음엔 처음 하는 거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을 겪으면은 다음에 또 전자책을 또 쓰시게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수월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 캔바는 제가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가지고 캔바를 꼭 활용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 대부분 뭐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된다. 꼭 캔바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툴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익숙한 툴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만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 네. 지난번에 완성한 상세 페이지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전자책 지금 다 쓰신 분, 완성하신 분. 사실 뭐 저도 완성을 못 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전문가 등록해서 승인이 나면 네. 바로 판매가 시작인가요? 아니면 뭐 판매 시작하는 버튼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등록을 해놓는 거고 네. 서비스 등록이 승인이 되면 바로 판매됩니다. 네.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아도 될 거는 내가 등록을 한다고 해서 판매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와, 막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 이 과정을 지금 적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코동근이님 적어주고 계시죠? 쭉. 혹시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나요? 그냥 와주시는 이웃분들, 네네, 그냥 이제 그 내용들 얘기해 주시고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그대로 많이 가가지고, 네, 뭐 블로그에서는 뭐 따로 그렇게 막, 뭐, 그냥 무료로 일단 다 그냥 뿌릴 생각으로 하는 거라서, 음, 예, 크게 뭐, 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무료로 뿌리시면서 그 오픈 채팅방 하나 파세요. 네. 진짜 아니, 그런 방법이 진짜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네, 거죠. 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모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다음 스텝을 뭘 나아갈 건지 무료로 이제 많이 배부하려고 하시면은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 미리 홍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제 도전 시작했다. 음, 그렇게만 했어요. 음, 중간 과정 지금 사실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건 음. 아직 블로그 또 글 하나 올리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서 그거는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전자책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나 글 올렸어요. 음. 다른 분들은 뭐 따로 미소벨리님 안 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는 거 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몇 페이지 정도 썼다. 그냥 그렇게 정도 써놨어요. 음, 이게 그 뭐냐 지금 이번에는 좀 적용 이제 글 쓰는 거에 이제 버거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못 하셨을 건데 다음에 하실 때 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은 저도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경험적으로도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자책을 예를 들면 결국에는 초반에 이벤트 같은 걸 하지 않고 내가 판매를 막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좀 놀라울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팅을 내가 처음에는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무조건 하는 게 좋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자책 판매 수익보다는 이제 내가 전자책을 출간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혹시 내 전자책을 읽고 내 전자책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요 잘 읽지도 않아요. 네, 진짜로 공짜로 주면 잘 읽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내 블로그 이웃을 늘린다거나 그 공유하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알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이제 브랜딩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책을 쓴 사람인 걸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알리면서 나의 영향력의 범위를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글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런 글을 쓴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딱 공지사항으로 걸어놨고 그 다음 글들은 쓸 때는 사실 내가 이만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죠. 왜냐면은 너가 이만큼 썼는지 저만큼 썼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 대부분 이제 이런 반응들이니까. 그래 너 썼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래서 사실 후킹을 하는 문구로 이제 많이 써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었죠. 당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땡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지금 전자책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강력한 뭐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는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은 환경 설정을 강력하게 해봐라. 그리고 난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고 무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참가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처음에 썼던 그 이벤트 글로 들어가가지고 전자책 이 사람이 공짜로 지급해주네. 한번 신청해봐야지 하고 이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지금 무료 지급하는 이벤트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한 30명 정도 지금 이제 무료 지급 이벤트를 지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무료 지급 이벤트를 해요. 그다음에 전자책을 출간했으니까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강의록을 하나 만들어서 또 강의를 해요. 그래 강의를 하고 강의를 이제 듣고 사람들이 이 내용 좋다. 나는 근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이 사람한테 1대1로 코칭을 받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끝나면서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엑스퍼트를 활용해서 코칭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는 강의 후기를 남겨달라고 했었고요. 강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수 후기를 남겨주신 분은 제가 1대1 블로그 코칭을 해드리겠다. 공짜로. 이렇게 하면서 또 블로그 코칭에도 제가 돈을 지급해주고 그분이 제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게 하고 또 그 엑스퍼트에도 후기를 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를 이제 자꾸 쌓아가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증거의 원칙인 거죠. 그걸 자꾸 자꾸 좋게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료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써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무료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을 때는 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더 좋게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영향력을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의 그 출발점이 이 전자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자책 쓰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마케팅 어떤 세팅을 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또 전자책을 쓰게 되시면은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씩 계속 해 나가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있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또 질문이나 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네. 아까 그 이 과정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셨었나요? 원래 그러니까 이 저희의 부분도. 목표는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는 게 27일까지죠. 27일. 다음 주 수요일.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 계획했던 목표가 추석 전에 이제 전자책을 완성하자라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전자책을 완성하는 건 27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서비스 등록하는 건 좀 늦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일단 1차적인 목표는 27일까지 서비스 등록까지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명절 때 뭐 사람들 만나면은 이거 상대페이 그 링크 주면서 빨리 사라, 후기 남겨라.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좋은 후기 또 쌓고 사회적 증거의 원칙들을 쌓아가면서 또 파는 거죠. 네. 다음 회의 때는 뭐 하는 건가요? 다음 회의가 이제 원래 27일 날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는 이제 박수 치는 거죠. 짝짝짝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짝짝짝. 27일이요. 네, 27일이 이제 원래 저희 24일이 그 24일이었어요. 24, 24일. 24일. 네. 24일이 박수 치고 짝짝짝 하는 거였는데 이거 한번 경과를 좀 보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서비스 등록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경과들을 보고 그래도 원래 회의 마지막 그래도 이 최종 회의가 한 번 남은 건데 그 다들 어느 정도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해야 또 의미가 있으니까 24일 날 지금 이번 주 경과를 좀 보고 24일 아니면 안 되면은 조금 더 좀 딜레이해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네. 자꾸 딜레이 되면 이제 서로 힘들어가지고 릴레이 너무 해주지 마세요. 자꾸 바쁘긴 한데 네, 자꾸 하면 네, 그쵸? 자꾸 이렇게 예, 처지는 거.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게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여해주게 되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쵸. 27일은 최종 목표고 22일까지 우리가 서비스 등록을 신청을 하는 것까지는 22일까지 종료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등록 신청을 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금 서비스를 미리 등록을 신청을 하실 거긴 한가요? 지선님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그거 하는 거 크몽에 등록하는 거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시기. 아, 크목의 그 전자책 등록 시점이요? 네네네. 아, 저는 아, 그거 아직 저도 그 뒤로 정확한 정보를 아직 검색을 못 해봐가지고 잘 음, 모르긴 했는 아직 생각 못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네. 저도 원래 저희 다 같이 종료하기로 한 시점으로 해서 다 일단은 맞추되 네. 오픈 시기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27일 내지는 예, 연휴 끝나고 4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승인받는 시간을 추석 이후로 예를 들면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인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증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등록을 내가 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까지 다 작성이 완료되어서 내가 지금 서비스 이거 제출만 하면은 끝난다라는 상태까지를 인증을 하면은 책 출간이 완료된 걸로 제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상세 페이지도 됐고 썸네일도 됐고 뭐 모든 게 다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신청만 버튼만 안 누른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27일,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거를 27일까지요? 22일까지요. 22일까지요? 네. 22일. 내일, 빠른가요? 3일 뒤네요. 24일까지 할게요. 24일까지. 24일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24일. 주말이 이제 포함된 정도 24일. 오늘 알려주신 내용을 24일까지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서비스 등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내용을 다 완료하고, 만약에 내가 그 신청 자체를 연휴 이후에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최종 신청하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저 등록까지 이제 등록만,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예 애초에 등록하실 분들은 24일까지 이제 등록을 다 이제 신청을 하시는 완료된 상태, 그 상태로 해가지고, 그럼 24일 날 저녁에 미팅 할게요. 무조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또 자꾸 딜레이 되니까 24일 날 무조건 미팅을 하고, 그 전까지는 등록 신청 준비 또는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진짜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이게 제가 전자책 러닝매트를 지금 이제 4번째 기수 운영하는데, 3번째 기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자책을 거의 한 90% 정도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완료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업로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그 시기에 종료를 못 하면요. 못 해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진짜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이게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걸 내가 거의 한 90% 정도 종료했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투입하면 완료가 되는데, 이걸 다시 꺼내보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뭔가를 다 새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PDF 파일을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수정을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종결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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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